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네 번째네요. 오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교수 유목 네 가지에 대해서 또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교수 유목을 하면서 일단 이 단어에다가 살펴봤어요. 단어를. 그래서 구조? 뭔지 모르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뒀네? 기능? 뭐가 할 수 있게 만들었겠네? 과제? 뭔가 숙제를 주었네? 상황? 어떤 상황에 맞춰서 교수 유목 내용을 구성한 거구나. 그래? 먼저 1번 구조 중심 뭐지? 문법. 언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 형태의 기본은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문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은 구조의 문법과 형태의 중심을 둔 교수 요목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은요, 일단 학습자가 무엇인가 관찰을 통해서 또 관찰하고 이 반복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이 과정에서 언어의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의 이론적 배경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 관찰하고 반복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이것을 습관화시킨다라는 것이잖아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 이것이 구조중심 교수 요목의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중심 교수 요목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반복하고 지식을 배우고 이것을 언어로 이제 습관화 시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중심 교수 요목은 문법의 난이도라든가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언어의 구조적인 부분을 하나씩 쉬운 것부터 어려운 이렇게 단계로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문법 구조를 아주 세분화시키고 자세하게 하고 점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이제 배열하면서 단원 간에 연계되는 것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학습 내용을 이렇게 연계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또한 학습 내용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쉬운 것부터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 자체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 간의 연계성과 학습 내용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조중심 교수 요목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는 그다지 어떨까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중심 교수 요목은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다? 단계적으로 제시해서 연계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연계성과 더불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단점 무엇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조금 비효과적이다라는 것이 구조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조중심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다?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 왜 행동주의 심리학이야? 학습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관찰과 반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런 과정에서 언어가 습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구조주의 언어학이 이론적인 배경이다. 두 번째, 이제 기능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단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자 그랬잖아요.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무엇을 하게 해요? 언어 사용이라든지 의사소통을 기르자라는 것이 기능중심 교수 요목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기능중심 교수 요목은 말을 하게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이 언어도 두 가지로 되어 있겠지? 하나는 문법적인 범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소통 범주가 있을 것이야. 그럼 이제 언어의 문법적인 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뭔가 이제 대화를 하려면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공간이라든지 시간, 뭐 수 또는 뭐 양, 관계. 그리고 또 이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어떻지? 또는 뭐 가정 환경은 어떻지? 일상생활일까? 대인 관계일까? 뭐 물건 사기일까? 날씨등일까? 이러한 범주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문법적인 범주로 봤고요. 의사소통이 이제 범주의 이제 기능으로서는 뭐를 받느냐면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뭐지? 내가 뭐 정보를 구하는 건가? 아니면 뭐 거절하기인가? 인사하기인가?
아니면 뭐 사과학인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사소통상의 목적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교수 요모 구성에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교수 요모를 고려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언어 형식을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실제성 있는 학습 과제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관한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어, 재밌어 라는 내적 동기를 고취시킬 수가, 높여줄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기능중심 교수 요목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언어를 갖다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교수 요목과도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능중심 교수 요목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에요. 과제. 언어를 갖다 익히는데 뭐를 통해서 익혀? 과제를 통해서 일으키는 거구나. 이것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구나. 오케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은요, 언어를 어떤 뭐 특정 형태라든가 개념 또는 뭐를 할 수 있어 이런 기능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총체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제를 주는데 뭐를 줘? 학습자가 진짜 생활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을 과제로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제를 통해서 유의미한 의사소통 활동에 학습자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소통 욕구가 학습자가 어떨까요? 동기가 많이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장면에서 접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향상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창성은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유창성은 높이지만 실생활만 하다 보니까, 말만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할까요? 문법적인 정확성은 조금 결여될 수 있다. 조금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에서는요, 어떤 것을 과제로 주지? 근데 이게 설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조금 절차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제 유형은 뭘로 할 거야? 개수는 몇 개로 할 거야? 난이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기준 마련도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를 특정 형태나 개념, 기능으로 분절하지 않고 어떻게 봤다? 총체적인 덩어리로 봤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제는 뭐다? 학습자가 실생활 과제에서, 그러니까 실생활 과제를 통해서 유의미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동기를 뭐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은 향상시킬 수가 있지만 정확성은 조금 뭐 할 수가 있다?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과제인데 그 과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거야? 그 절차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이, 또는 뭐 과제 유형? 개수 몇 개 할 거야? 난이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단점이겠죠. 이것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상황 중심이에요.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겠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언어를 교수한다는 거네, 가르친다는 거네, 그런 내용으로 만든다는 거네. 이것이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이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학습자가 직접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서 이제 설정하고 그 상황에 이제 요구되는 목표 또는 언어 단위를 다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인데요. 그러면 학습자가 직접 이렇게 당황하게 될, 직면하게 될 이제 공간은 뭐지? 해당 장소에서 대면하는 대화 상대자 또는 뭐 이야기거리 등을 이제 예측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장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의 문법이라든지 뭐 표현 또는 어휘, 문장, 또 말하는 수준을 구성하는 거잖아.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등급화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학습 내용의 수준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려해서 등급화하지? 이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학습자가 이제 앞으로 교실 밖에서 현실 상황에서 직접 겪게 될 어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에 교수 단위로 삼고 있는 이 상황이 정확하게 정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참여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장소,
참여자, 관련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실생활 언어 장면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긴 있지만 그 교사학습 내용의 수준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등급할 거야?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 등급화가 어렵다는 것에 뭐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우리 교수 요목 4가지를 했어요. 구조, 기능, 과제, 상황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요 단어에서 개념을 잡자. 요 단어에서 개념을 잡고 그러고 나서 부가적인 것을 하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구조, 기능, 과제, 상황, 교수 요목 4가지를 했습니다. 예, 특징을 각각 알아두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 꼭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순서가 상관없고 구조는 뭐니, 기능은 뭐니, 과제 상황이 뭐니라니까 개념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빠이.